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국어강사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28학년도 개정수능 예시문항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험지를 받고 풀어봤는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전에 26학년도 수능, 물론 다음 연도에 볼 27학년도 수능과 지금 현 고1들이죠. 저희 둘째 딸과 연결되는데요. 저희 딸이 보게 될 요 수능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예시문항을 통해서 특징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고1들은 지금 아마 중간고사 열심히 보고 있을 텐데요. 이 상황에서 무슨 공부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평가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변경사항이 뭔지를. 그럼 26수능과 28수능과의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26수능은 공통과목 독서 문학을 응시하고 선택과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8수능에서는 공통이야. 그러니까 뭐야? 선택과목이 따로 없어졌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화, 작, 언매가 모두 다 포함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체가 빠집니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과 언어가 결국 문법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말이 이상해요. 선생님 왜 화법과 언어라고 하고 독서와 작문이라고 하고 문학이라고 합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써놓은 이유는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개정 교육과정은 선생님이 쭉 살펴본 결과 이 교과 융합형 이 가장 중시되는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화법과 언어가 묶여서 교과서가 되고요. 독서와 작문이 묶여서 교과서 한 권이 되고 문학이 묶여서 교과서 한 권이 됩니다. 결국은 1학년 때 공통국어 1과 공통국어 2를 배우게 되고요. 2학년과 3학년 때 이 세 개의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2학년 1학기 때 화법과 언어를 배웠으면 2학년 2학기 때 뭐 독서와 작문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대체로 2학년 때는 문학을 주로 배우고요.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제일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독서와 작문 혹은 화법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를 고3 때 배우게 되는데 고3에는 좀 의미가 없는 것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갖고 진도를 나가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얘네 세 개의 교과서를 고2 때 배우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역별 문항수 보시면요. 문항수 45문항 문항, 공통 34, 선택 11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통 다 묶여서 45문항이고요. 시험 시간도 80분. 시험 시간 국어 1교시 그대로입니다.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이거는 그대로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뀌냐 하기 전에 시험의 성격을 얘기하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2학년 2022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했다 이거야. 그래서 교과서도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과목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있는 학습 목표 내용들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과명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문제의 순서도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모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가볼까요? 우선은 평가 목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의 국어 내용의 영역별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볼까요? 내용 영역은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입니다. 행동 영역은요. 어휘의 개념, 어휘와 개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적용 창의적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짠 보면 예시문항이 나왔는데요. 이 예시문항을 선생님 분석을 철저히 한번 해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볼까요? 문항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문항개요는 뭐냐면 어떻게 문항 순서가 배열되느냐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문항개요를 보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따지게 되거든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화법과 언어가 묶였습니다. 교과명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묶이는구나. 화법이 두 지문 나오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1번부터 3번까지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로 이 3번 문제입니다. 매우 재밌어요. 3번 문제 딱 보니까 발표에 대한 발표 후에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래요. 기업과 관련되어 A에 들어갈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여기 있는데요. A에 들어갈 말은 이쪽에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이렇게 쭉 A, B, C, D가 나왔고 선지를 보면요. 보조용언, 피동접사, 의존명사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거 무슨 문제야? 그렇죠. 문법 문제가 여기 들어간 거죠. 화법 지문이 두 지문 나왔는데 그 두 지문 중에서 한 문제가 화법과 문법, 언어죠. 결국은 이게 결합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교과 융합형 문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보시면 토의라고 나왔고요. 6번까지 뭐가 된다? 화법이 되고요. 저도 입이 아직까지 화작화작했는데 이제 화언이라고 이제 불러야 됩니다. 자, 그다음 7번부터 봤더니 뭐예요? 그렇죠. 문법이죠. 유의관계, 상하관계, 의미론이 나왔고 8번 보니까 중세국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9번 문제 보니까 어근 접사해갖고 파생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10번 보시니까요. 표준 발음법 해갖고 의문론, 골고루 문법의 영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부터 딱 들어가면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독서로 바뀌었습니다. 윗글 읽고 이해한 내용, 뻔한 내용입니다. 기억과 되게 관점입니다. 결국은 요 11번부터 13번까지는 보니까 영상기술 나왔고 영화 나왔고요. 또 영화 쭉 나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고 결국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예술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보니까 자, 14, 17번입니다. 정보 시스템 접근이야. 근데 요 13번 문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재밌어요. 영어 감독 A의 인터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럼 인터뷰면 이건 뭡니까? 화법이죠? 그렇죠. 독서와 화법이 콜라보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교과 융합형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더 가볼까요? 14, 17번 보시면 정보 시스템의 기술 지문입니다. 기술 지문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8, 23번 보시면 가와 나가 있는데요. 가 표현의 자유 쭉 나와 있고 익명의 표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법지문이네요. 헌법재판소 나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격권 나오면서 법지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나지문이죠. 자, 법지문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학습 활동지이다 이런 문제들. 결국 학생들의 활동, 학습 활동에 관련된 문제들을 대단히 많이 출제됐고요. 자, 아무튼 18, 19, 20, 21번, 22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24, 27번. 재밌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자, 보니까 가와 나는 학생이 쓴 읽은 글입니다. 읽은 글이니까 당연히 얘기는 뭐겠어요? 독서겠죠. 그렇죠? 근데 다는 일이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글의 초고라는 것은 처음 쓴 글이라는 거야. 그럼 여긴 뭐예요? 장문이죠. 그렇죠. 독서와 장문의 콜라보 지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재밌네. 그럼 가와 나는 뭐냐면 그 독서고요. 다가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쓴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24번 문제와 25번 문제는 뭐다? 그렇죠. 독서에 관한 문제고요. 26번 작성하기 위해 글쓰기 계획. 27번 다를 작성하는 추가 수집 자료. 결국은 이 26번과 27번은 장문 문제고 24번과 25번 문제는 독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독서와 장문이 콜라보된 지문과 문항이 나온다. 28, 30번 장문 상황이죠. 결국 얘는 무슨 문제일까요? 그렇죠. 장문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장문이 끝나고요. 이제 나머지 몇 문제 남았어요? 15문제 남았습니다. 이 15문제가 문학이 쭉 나온 거죠. 남영래 옥몽 유명한 작품입니다. 고전 소설이 나왔고요. 쭉 나와 있고요. 고전 소설이요. 그다음 34번, 34번 보니까 뭐야? 착정가라고 하고 고전 시가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치정설에 하고 수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거 재밌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그럼 감상문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문학과 콜라보, 뭐가 콜라보 된 거야? 장문이 콜라보 된 거예요. 이런 식의 문항도 나왔다. 그러니까 교과 융합형 문항이 대단히 많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39, 42번 보시면 얘는 뭘까요? 그렇지. 도요새에 관한 명상. 이것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현대소설이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과 융합형 수업, 학습활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교과 융합형 문항과 학습활동 문항이 많다라는 것이 이 예시문항의 특징이고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교육과정에 교과 융합과 학습활동이 무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시가 나왔는데 재밌습니다. 보기가 없고요. 가와처럼 이렇게 문학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4학년도 수능 요쯤에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복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구조는 좀 기출이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나는 길이라는 작품이고요. 다는 뭐냐면 한계라는 천양희 선생님의 현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3, 44, 4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항론이 나오면 문항에 뭐가 안 나오냐면 보기가 안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시 문항을 전체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학부모님도 보실 거고 혹은 고1 학생도 볼 건데 이 시험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걸 보기 전에 얘 특징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합법과 언어가 합법 두 지문과 언어 네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언어 문항이 결합 문항이 한 문항이 있었다. 3번 문제였죠. 자, 독서와 장문입니다. 자, 세 지문이 나왔어요. 예술, 기술, 주제통합. 이게 법 지문으로 나왔고요. 독서, 장문 한 지문 결합된 거 나왔고 장문 한 지문 나왔고요. 됐죠? 그 다음 문학입니다. 고전소설 지문 나왔고요. 갈래복합, 고전시가 플러스 수필 한 지문 나왔고요. 현대소설 한 지문 나왔고 문학 비평과 현대시가 결합된 한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세트가 나왔다는 거. 이렇게 되고요. 자, 특징을 보시면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장문, 문학 순으로 배열됐고요. 개정교육과정에 맞게 문항 순서가 배열되어 있다. 두 번째, 교과융합형 지문 및 문항이 너무 많다. 교과융합형 지문, 독서와 장문이 결합된 거. 문학론과 현대시가 결합된 거. 이런 것들. 자, 문학론도 어떻게 보면 독서라고 볼 수 있겠죠. 교과융합형 문항입니다. 화법과 언어가 문법이 결합된 3번 문항. 13번 독서 합법이 결합된 거. 30번 문제 장문과 합법이 결합된 거. 32번 문학과 장문이 결합된 거. 자, 문학과 독서가 결합된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학습활동 문항. 그쵸? 학생의 활동 문항이 많았다. 아까도 다 집어들었습니다. 10번, 13번, 20번, 30번, 42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도대체 여러분 무엇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대비 방안을 보면 첫 번째입니다. 자기 점검 및 상태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예시문항 뭐 인터넷에 2028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예시 문항 문제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수만이 같은 것으로 요 영상을 보시는 분은 제가 수만이의 요 시험지와 해설지까지 답지까지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점검 및 상태 파악.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문제를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십니다. 시간은 몇 분 재고 푸시냐면 80분 재고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보고 나 문법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아니 문학 개념 문제가 어렵고 독서에 인문지문 해석이 잘 안 돼. 이렇게. 됐죠? 오케이. 정리를 한번 문제점을 체크해 보시고 수능국어 기본 개념 및 독해 원리를 습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문학과 문법, 기본 개념 습득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고1 강의가 뭐 온라인 강의는 국어란 과목은 고1, 고2, 고3이 나눠진 게 아니니까요. 고3 강의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습득하시고요. 두 번째, 문학과 독서의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읽기 원리를 배우시는 거. 이것도 고3 강의 들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고1 여름방학. 저희 딸도 고1 여름방학 때 학원 보낼 거거든요. 지금은 내신학원 보내고 있지만 고1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온라인 강의 및 학원 수업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렇죠? 들어서 요 두 가지 문학 문법 기본 개념, 문학 독서 지문 읽기 원리 이 두 가지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업은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하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러면 고1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선생님 바뀌었잖아요. 문제가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서 원리를 통해서 지문을 읽고 문학 개념을 물어보고 문법 개념을 물어보는 것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1학년 기출, 2학년 기출이 훨씬 더 좋은 게 화법과 장문과 문법이 모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거 보시면서 기출문제를 5개년 정도는 고1 끝나기 전까지 완벽하게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 및 원리를 체화한다는 관점으로 5개년 기출 정도를 하시면 되는데요. 5개년 기출하면 5 곱하기 4입니다. 20회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20회 모의고사를 최소 여름방학부터 고2 올라가기 전까지 쭉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풀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풀면서 또 뭐다?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그것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2028년 예비평가 수능 예비평가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천천히 교재도 다르게 구성하고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분명히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갖고 우리 한방에 28 수능에서 국어에서 대박을 나게끔 열심히 준비 하나하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더 좋은 자료와 좀 더 좋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